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던 촉매 효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오늘 영상을 대강 보시면 또다시 촉매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지 마시고 시청을 해 보셔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뇌리 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도 어떤 의문점이 남는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 상단에 권영호TV 연속 보기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열어서 계속 보시면 촉매와 관련된 궁금증은 해소될 것이고 자동차를 타시는 동안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들이 영상화되어 있으니까 틈틈이 하나씩 보신다면 또 장거리를 운행하시는 분은 켜놓고 그냥 들으면서 가시기만 해도 자동차 관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고 가신 분까지도 첫째 냉각수, 둘째 엔진오일, 셋째 점화 플러그, 곧 흡입, 압축, 폭발 세 가지를 좋게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더니 동네에서 냉각수도 바꾸시고 엔진오일도 바꾸시고 점화 코일과 스파크 플러그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또 켜진다. 이번에는 뭘 해봤으면 좋겠는가 하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의 말씀은 결국 촉매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촉매는 바꿀 이유가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때는 촉매를 의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촉매는 접어두시고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라. 곧 엔진에서의 성능이 불완전해서 나타나는 것이 촉매 효율 경고등인데 오늘 소개하는 고장 코드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미국 정비사들은 오늘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정비를 해오고 있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또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그들 정비사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내용이 아닌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고장 코드인가 고장 코드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P2097, P2099. 저 또한 여러분께 오늘 처음 소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P0420, P0430. 이 영상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거와 견주어서 P2096, P2098 이 영상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은 있는데 P2097과 2099죠. 그러니까 2096 뒤에 P2097, P2098 뒤에 P209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곧 이거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장 코드를 입력시키는 사람이 오해해서 오판해서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고장 코드가 켜졌을 때 고장 코드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정비하면 정비가 안 되더라.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는 뱅크 1이고 여기는 뱅크 2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촉매, 이후, 연료, 트림, 너무, 농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뱅크 1 또 뱅크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뱅크 1일 때는 P2097, 뱅크 2일 때는 이렇게 될 때는 P의 209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촉매 이후라고 했습니다. 촉매라는 건 어떤 것이냐? 엔진 여기서 배기가스가 나갑니다.
촉매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벌집형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촉매 덩어리의 일부인데 보이십니까? 구멍 뚫려 있는 모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이 속에 덩어리가 들어있고 이 속에도 덩어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촉매의 앞에 있는 센서를 S1, 뒤에 있는 센서를 S2 이렇게 부르는데 방금 보셨죠? 촉매 이후, 농후, 농후. 그러면 농후의 반대말은 희박입니다. 그러니까 농후와 희박으로 구분을 하는데 희박은 P2096, P2098 이게 희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농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P2097, P20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96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셨을 것 같은데 산소 센서는 기준선이 있다.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한다. 이게 정상입니다. 농후, 그 다음에 여기는 희박. 그러면 촉매 이후에 연료가 너무 농후하다, 매우 리치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리치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파형이 나와야 할 것인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어때요? 농후 영역이 있죠. 그러면 농후라는 말은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연료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 ECU가 연료를 너무나 많이 분사한다. 정상적인 ECU라면 이쪽은 희박 영역, 이쪽은 농후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뒤에 이렇게. 그러면 비정상인 ECU라면 가능하겠는가? 아닙니다. ECU가 분사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한다, 너무나 작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센서의 입력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가 있습니다. 공기량 센서, 맵 센서가 있습니다. MAF라는 마프 센서도 있고 에어플로우 센서도 있습니다. 모두 다 공기량 센서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ECU로 갑니다. ECU는 여기 들어오는 신호를 보고 연료 분사를 하는 거예요.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인젝션이 된 연료가 엔진 속에서 태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S1과 S2가 반응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 S2의 시그널 값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 농후한 파형으로 나오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농후하게 나온다는 거는 ECU가 연료를 과다 분사해야 되는데 과다 분사하려면 이것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엑셀 페달을 너무나 많이 밟았다, 이건 아닙니다. 엑셀을 안 밟아도 연료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니까 엑셀을 안 밟았는데 연료 분사를 많이 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불가능하냐면 바로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면 RPM이 상승합니다. ECU는 RPM이 상승되는 것을 또다시 RPM을 내리기 위해서 트로틀 프랩을 작동시킵니다. 닫습니다. 닫아버리면 공기량 값이 줄어들어요. 공기량 값이 줄어들었는데 계속 연료를 많이 분사한다? 그건 인젝터가 파손된 거죠. 계속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고등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자동차의 RPM이 높게 나오고 있다 또는 낮게 나오고 있다, 즉 왕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인젝터에서 잘못돼서 분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현재처럼 P에 2097, P에 2099 이런 경고등은 뜨지 않는다. 곧 여기까지 접근하기 이전에 다른 경고등을 띄워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CU가 돌아버리지 않은, 즉 미치지 않은 그런 ECU라면 절대로 연료 분사를 과다하게 할 수가 없다. 고로 농후라는 파형은 너무 농후하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지고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역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비사들은, 캐나다 쪽 정비사들은 어떻게 정비를 했느냐면 머플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가 있어요. 여기에 S2가 있고
여기에 S1이 있습니다. 여기에 엔진이 있겠죠. 이쪽에서. 그 친구들은 정비한 과정을 보면 여기가 크랙이 생겼다. 그래서 외부 공기가 들어간다. 여기에 뭐 어떤 테이프를 이용해서 본드로 그거를 막아주는 장면도 나왔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만일에 여기서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외부 공기가 들어왔다. 그럼 얘는 냉각이 되죠. 여기서 들어오는 고온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만나기 때문에 센서가 냉각이 된다. 이 센서가 여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머플러 속에 여기만 나와 있어요. 머플러 속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냉각이 되면 여기서 나와야 할 시그널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부 공기가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하던데 이거는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터졌다. 외부 공기가 들어가면 냉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냉각이 됐을 때 파형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들어가든 하여튼 센서가 냉각이 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운행 도중에 이게 구멍이 났어요. 외부에 공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냉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2096, P에 2098 희박하다는 신호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2096이나 2098 신호가 왔을 때 엔진 정비를 하라고 그랬지 머플러가 구멍이 났는가 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 또한 자동차의 선진국이라는 쪽에서 정비하는 이 친구들까지도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던데 제가 봐서는 EMS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모르고 고장 코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곧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풀어드리는 권영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자동차 운행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나라에 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P0420과 P0430 그리고 또 P2097과 P2099를 같은 파형으로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또다시 농후에 대한 파형과 너무 희박에 대한 파형도 그려 넣겠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모든 산수 센서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기준선 아래는 희박 영역, 기준선 위에는 농후 영역.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러분들 자동차가 정비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농후 영역이 아니라 고온 영역, 여기는 저온 영역. 이렇게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 영역,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영역.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고 정비하는데 방향 설정이 쉽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정상 파형일 때 파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상 파형. 기준선을 중심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 초창기입니다. 즉 퇴근하기 위해서 또는 출근하기 위해서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0V에 있는 센서 전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열을 받으면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정상적인 피드백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파형이다. 곧 시동을 거는 순간에는 0V, 여기서 전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0V에 있었어요. 얘가 뜨거워지니까, 곧 센서가 뜨거워지니까 토치램프를 이용해서 가열만 해도 여기서 전기가 나옵니다. 센서 고장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 가열해보면 됩니다. 가열하면 여기서 전압이 나옵니다. 그 전압의 변화를 파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곧 센서 고장이 나면 이런 경고등이 뜨는 게 아니고요. 센서 고장 났다고 뜹니다. 그냥. 그러니까 센서 고장은 아니다라고 일단 의심을 접어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형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정상. 이제 정상 파형은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0420 보겠습니다. P0420, P0430 둘 다 뱅크 1, 뱅크 2니까 이게 고장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때요? 기준선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후 고온 영역에 있다. 언제 고온 영역이 나오는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P에 2097, P에 2099 얘는 얘보다 더 농후 영역, 곧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이 있다 이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일자로 가느냐? 아닌 것도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어때요? 위에서 변화가 온다.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얘도 일자로 가기도 하지만 움직임도 있다. 곧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왜? 고온 영역에서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저온일 때, 정상일 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던 것이 엔진의 RPM을 올려서 폭발량이 많아서 배기계 속도가 빨라지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이건 기준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얘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러면 이게 뜬다. 또는 위의 영역에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가도 이게 뜬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더라. 진단해 보면 이렇게 사각형을 쳐보면 기준선보다 위의 영역에서 농후하게 파형이 나오고 있는데, 즉 연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때의 온도보다 이때의 온도가 더 높더라, 더 고온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준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기준선 아래입니다. 여기서 기준선보다 0V는 아니고요. 0V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이런 모습의 파형이 나오거나 이런 모습의 파형이 나온다. 그때 띄워주는 것이 P에 2096, P에 2098 이거보다 더 낮은 영역 거의 0V에 가는 파형도 있죠. ECU를 속인다는 장치를 달았더니 센서가 거의 0V에 죽은 상태처럼 나타나더라. 곧 얘는 기는 놈 아래에 누워서 굼벵이처럼 굴러가는 놈이 있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그냥 낮은 포복으로 가는 파형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아셨는가? P2097, P2099 그 아래에 P0420, P0430 기준선 아래에서 P2096, P2098 이렇게 P에 0135, 013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경고등을 통해서 고장 코드의 숫자를 통해서 또는 에라 코드를 통해서 촉매에 문제가 있거나 센서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엔진 정비가 우선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지막 차원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 효율이 좋아야 한다.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야 된다. 많이 빨아들이려니까 엔진의 온도를 낮춰준다. 이게 엔진 온도 내림. 엔진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뭘 작업을 한다? 냉각수 또는 서머스탯 또는 라디에이터 캡 또는 쿨링팬 이런 것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를 많이 빨아들였으니까 흡입된 공기를 최대한 압축시킨다. 압축시킬 때 압축가스가 거꾸로 나가거나 배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뭐였어요?
HLA가 잘 작동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오일 점도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공기 흡입을 많이 하고 압축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폭발을 시킨다. 폭발 시에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플러그, 갭, 코일 성능, 점화 코일이 불량이 났거나 플러그 갭이 안 맞으면 완전 연소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플러그를 뺐을 때 검은 모습을 보이면 공기 흡입을 잘못해서 연소가 나빴는가, 압축이 잘못돼서 연소가 잘못됐는가, 또는 코일이 나쁘거나 플러그 갭이 안 맞아서 연소가 잘못됐는가. 1번, 2번, 3번, 4번 어때요? 코일 성능, 그 다음에 플러그 성능. 코일 성능을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니까 플러그의 갭부터 보는 거다. 플러그의 갭, 그 다음에 플러그의 저항을 보는 겁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잘 시켜주면, 엔진 성능이 좋아지면 공연비 좋은 엔진, ECU가 연료를 많이 넣을 일도 없고 조금 넣을 일도 없고 정성을 다해서 공기량 값, 냉각수 온도 값, 엑셀 포지션 값, 자동차 속도, RPM 등등을 통해서 연료 분사를 하는 것이고, 또 점화를 시켜서 배기가스로 내보낼 때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O2S라는 파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파형인지 이렇게 나오는 파형인지, 이렇게 파형이 개판처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바닥에서 기고 있는 파형이 나오는지, 위에서 계속 일자로 가고 있는 파형이 나오는지, 아니면 또다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피드백하는 파형이 나오는지, 이거를 보면 앞쪽에서 발생했던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파형을 통해서 진단하는 게 좋은데, 파형을 볼 줄 아는 정비사보다는 볼 줄 모르는 정비사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EMS로 엑셀 포지션, MAP, 냉각수 온도, 그리고 인젝터 분사량, 그리고 점화 타이밍, 그리고 여기에 O2S 파형인데 얘는 무시하고 최소한 RPM 이런 것만 가져도 알 수 있다. 전화 받았던 내용이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750 RPM이라고 하는 규정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750 RPM 뒤에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750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으면 700부터 800 RPM이 정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750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쓰는 게 아니고 750 플러스 50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빼면 곧 700이라는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750이라고 써 있는데 스캔 데이터를 보았더니 743, 745, 746 이런 식으로 기본 정상적인 RPM보다 낮은 RPM의 숫자가 보인다. 이 자동차는 탈만한데 P0420이나 P0430을 띄울 수 있는 불완전 연소 가스가 발생한다. 그 불완전 연소 가스가 촉매에서 또 타면서 센서의 시그널을 정상적인 시그널보다 높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얘가 P0420이 된다, 0430이 된다. 여기는 노멀 파형이 되기 때문에 아무 고장 코드도 안 생깁니다. 곧 이런 것들을 통해서 750보다 낮은 RPM이 나오면 연소 불량에 의해서 촉매에서 또 타는 연소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차가 지금 촉매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주하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운행하는 시내 주행을 하던 자동차였어요. 그런데 안 켜졌어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나 또는 잠깐 좀 밟을 일이 있어서 속도를 냈다가
줄였더니 경고등이 켜졌어요. 곧 속도를 낸 후에 켜진다는 얘기는 속도를 내면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완전 연소한 배기가스가 촉매에서 또 타면서 촉매 뒤에 있는 S2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래서 띄워주는 게 P0420, 0430이다. 이거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관찰을 해보면 언제 경고등이 켜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높아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경고등이 켜지면 검사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엔진 성능은 좋아졌는데 아직도 켜져 있다. 어느 시기가 가면 꺼질 테니까 그때까지는 타고 다니십시오 라고 했더니 검사 때가 됐어요.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공기과액률 이 네 가지가 다 합격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LPG 탱크가 부식돼서 검사를 못 해주겠으니까 도색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다른 데 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다고. 그런데 거기서는 락스가 안 나왔는데 LPG 탱크 본배라고 합니다. 그 본배를 도색하고 갔더니 거기서는 락스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던데 차를 안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잡힐지 복잡하게 잡힐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나 전화해서 하늘에 구멍 천공도 아닌데 그렇게 문의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경고등 하나만 분석을 잘해도 헛돈 쓸 일이 없다. 내 자동차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또 부자 될 수 있는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뵐 때까지 편안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